이번에도 OX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묵념 기억하죠?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하고 있는 모습을 묵념에 비유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죠? 그래서 비유법이 굉장히 참신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봤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표제에서는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관점이 담겨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혼자서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느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에서는 혼자 살아요 였잖아요. 그건 조금 더 중립적인 느낌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맛집, 주방에 가보니 충격이라는 기사 제목은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 라고 했는데요. 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건 아니겠죠.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네 번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쓴 비평문의 글쓴이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아까 여자 개그우먼의 외모를 가지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고 평가해낸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비평문을 읽어보았어요. 다섯 번째, 광고 묵념의 주제는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자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겠죠?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6번, 광고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주제를 다루면 표현 방법이 모두 동일하다. 당연히 틀린 말이겠죠? 네.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주제면 표현 방법 모두 다양할 수 있죠. 맛집 주방에 가보니 충격이라는 인터넷 기사의 제목을 본 사람은 기사에서 음식점 주방의 문제점이 제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네, 그렇겠죠. 네, 맛집 주방에 가보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제시될 거라고 예상하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8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후 비평문을 작성할 때는 프로그램의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을 점검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네, 비판적 평가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준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네, 줄여서 신, 타, 공이라고 많이 말해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믿을 만한지, 보편 타당한 건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매우 맞아요. 9번째, 인쇄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글의 표면에 드러난 내용만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만과 같은 것들 당연히 아니겠죠? 네, 글의 이면까지도 잘 드러나는 것을 잘 파악해 보아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단답 풀어보겠습니다. 네모는 정보를 담는 그릇이자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이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었던 무엇의 개념이냐면 매체의 개념이었죠. 정보를 담는 곳이기도 하고 전달하는 곳이기도 하죠. 두 번째, 광고를 평가할 때에는 광고가 실린 매체의 적절한 무엇을 사용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네, 우리가 매체의 지금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종류에 맞는 표현 방식을 사용해야 하겠죠. 네, 예를 들면 인쇄 매체에서는 네, 시각 자료밖에 없는데 청각 자료를 전달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 매체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광고의 무순성과 무순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네, 신뢰성 나와 있죠. 정보가 믿을 만한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보가 보편 타당한지 타당성을 점검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쇄된 물건으로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인쇄 매체라고 한다. 신문과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인쇄 광고 같은 것들이요. 매체의 종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총 3개였는데요. 인쇄 매체, 민쇄 매체, 방송 매체, 디지털, 통신 매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교과서에서는 3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6번째 보겠습니다.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매체 자료에 드러난 필자의 무엇과 의도를 파악하면서 비판적으로 들어야 한다. 필자의 관점이나 의도. 저번에 신문기사 읽었을 때요. 필자가 표제를 다르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점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랐던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매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공익적이거나 저속한 정보가 쉽게 퍼진다. 상업적인 정보가 많이 퍼지죠. 예를 들면 PPL, 간접 광고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조금 이거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흐름을 끊어내는 광고들이 좀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 돈에 의해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매체를 우리가 보다 보면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상업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인쇄 매체의 특성상 시각적, 청각적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인쇄 매체는 기록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 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서술형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디지털 통신 매체의 종류를 2가지 쓰라라고 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홈페이지의 순우리말인 누리집, SNS의 순우리말인 누리소통망, 그 다음에 블로그와 같은 디지털 통신 매체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쌤이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서술형은 반드시 다로 끝나게 표현을 하라고 했었죠. 2번째, 매체 자료가 전달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방법을 써라 라고 했는데요. 일단 비판적 듣기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비판적 듣기에 준 거 3가지,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3가지 준 거. 첫 번째는요, 신뢰성, 믿을 만한 정보인지 보는 거죠. 2번째, 타당성, 이것이 보편 타당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3번째는 공정성을 맞게 보아야 한다. 공정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매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매체의 종류에 따른 표현 방법을 잘 판단하는 것, 그것도 정보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내면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파악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3번입니다. 광고 묵념이랑 2편의 신문기사가 속하는 매체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광고 묵념은요, 무슨 매체예요? TV 영상 광고였잖아요. 그래서 방송 매체. 2편의 신문기사는요, 신문이기 때문에요, 인쇄 되겠죠? 인쇄 매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풀어봤을 때 다 맞았나요? 이런 것들 답변을 선생님이 말해주기 전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체 단원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과제 꼭 남겨주세요. 수고했어요.